다원교육 수학 강사 신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방산고등학교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기출 분석과 함께 기말고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수업 소개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험 개요입니다. 2025년도 이번 시험은 객관식 19문항과 서술형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번 시험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다른 연도의 시험들과 다르게 시험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빠짐으로써 시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출제 단원 분석 한번 보시면은 특히 지난 시험에서는 고난도 문항들이 죄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시험은 전반적인 문항과 그다음 고난도 문항 역시 모든 영역에 좀 골고루 포진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난이도 자체는 별 5개 중에 한 4개 정도, 중상에서 상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난도 문항 출제 단원 보시면은 고난도 문항이 꽤 많죠. 보시면은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차함수, 복소수, 나머지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영역에서 골고루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다음 서술형 문항도 보시면 다항식, 인수분해, 이차방정식 이렇게 좀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프린트 연계 문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난도 문항뿐만 아니라 기본 유형 문항에서도 학교 프린트 연계가 꽤나 많이 출제된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프린트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으면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라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학교 프린트 연계 문항이 많아서 학생들이 문항을 보고 이 문제 좀 낯선데 싶었던 문항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프린트 연계가 많이 되긴 했으나 그 문항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잖아요. 학생들이 이 문제는 분명 조금 낯이 익어서 이 문제를 도전했다가 생각보다 안 풀려서 조금 당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실제 난이도와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괴리가 컸다. 왜냐면은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이 문제를 분명 풀어봤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막상 풀리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이 체감 난이도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2025학년도 방상고 기출에서 조금 변화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전 시험들과는 다르게 난이도 순 시험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시험들에서는 전부 다 단원별로 시험지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 푸는 순서들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앞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의 시간을 쏟다 보면은 뒤에서 시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서 뒤에 있는 문항이 더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때문에 못 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험부터는 난이도성 시험지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순서보다는 문제를 좀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것이 조금 더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장 특징적인 점인데 학교 프린트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학교 프린트 연계가 안 된 문제를 더 찾는 게 빠를 정도로 학교 프린트 연계가 많이 되었음에도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문항들을 조금 더 어렵고 핵심 아이디어는 유지하되 조건들을 조금 변화시켜 가면서 학생들이 익숙한데 어려운 형태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특징점으로는 서술형 문항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다른 연도에 대비해서 서술형이 조금 쉬워진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들이 그 조건들이 많아가지고 이 문항들을 푸는 데는 쉬우나 이 문제를 막상 설명하라 그러면은 조금 오류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다소 함정이 많은 그런 형태의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항 자체는 쉬워졌으나 이를 작성하는데 방심은 하면 안 된다.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 2, 3에서 올 수 있는 결과로 역시 늘 모든 시험이 그렇듯 이번 시험 역시 시간 분배가 중요한 시험이었다. 결국 이 서술형 문항과 그다음 이제 고난도 문항 자체는 기본 유형에 대한 숙지가 잘 되어 있어서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야지 이런 고난도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역시나 중요한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강은 5월 8일 목요일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번 6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방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고 그 다음 교재는 시중교재의 좋은 문항들과 그 다음에 내신기출 문항들로 구성된 자체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수업 특징을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단계는 개념과 기본 유형의 체화 단계입니다. 결국에 시험 자체는 어떻게 기본 유형 문항들을 빠르게 풀고 남은 시간 동안 고난도 문항과 서술형을 풀 수 있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의 숙지와 기본 유형 문항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제가 개념 수업 때 사용하는 교재인데 보시면 개념 교재지만 뭔가 내용이 많이 없죠. 보시면 뭐 구멍도 뚫려 있고 표 안에 내용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수업 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학생들에게 개념 설명을 해주고 이 제가 설명해준 개념을 이 표에다가 본인들이 직접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좀 까먹지 않고 오랫동안 이제 구조화한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개념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개념 교재 보시면은 내신 문제 미리 보기라고 해가지고 각 여러 학교들의 내신 기출을 조금 넣어서 학생들이 배운 개념을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시험에선 어떤 식으로 이 개념을 적용하기를 원하는지 미리 볼 수 있도록 구성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문항에 대한 아이디어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다가 아이디어가 기억 안 났을 때에도 혼자서 복습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에 대한 힌트를 간단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연습 문제로 학생들이 이 문항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사 문항들을 넣어서 학생들이 개념 적용과 그 다음에 개념 학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수업 때 학생들에게 과제로 나누어주는 과제장인데 보시면은 이제 시중교재에서 좋은 문제들, 연습하기 좋은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시험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기본 유형들의 문항을 넣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때로서 기본 유형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약점 유형 복습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유형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본인의 약점 유형을 어떻게 좀 빠르게 극복하냐입니다. 학생들마다 그 약점 유형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들은 뭐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2차 함수에서 뭐 최대 최소를 어려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본인마다 약점 유형들이 다 다른데 이러한 약점 유형들을 이제 매 시간대 보는 시험이나 아니면 과제장들을 바탕으로 학생들마다의 약점 유형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약점 유형에 대한 설명과 이 아이디어들을 간단하게 적어 놓고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문항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1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본 유형의 체화이고 이 단계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이 문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직접 개념을 구조화할 수 있는 개념 교재. 다음 두 번째로 내신 문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개념의 적용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워크북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보게 시키고, 마지막으로 개개인별로 취약점을 약점 유형 복습하기라는 자료를 통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 이제 기본 유형들을 풀었으니까 이제 고난도 문항들도 한번 연습해 봐야겠죠. 자, 고난도 문항을 대비하기 위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과제장의 뒷부분입니다. 보시면 여기 추가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가 문제의 난이도를 보시면은 기본 유형들 문항보다는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심화 문항 치고는 조금 쉬운 녀석들을 모아가지고 학생들이 개념학습 단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어려운 문항들을 풀어보면서 이제 고난도 문항에 대한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맛보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심화 문제 맛보기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방상고 2번 중간고사 프린트 주요 문항에 대한 변형인데 제가 이 문항 꼭 나온다고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나왔죠, 이번 시험에. 자, 이렇게 학교 프린트에서 좀 나올 만한
문항을 이제 핵심 아이디어를 유지한 채로 문항들을 조금 바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문항 무조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문항은 변형 문항을 심지어 2개나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 문항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학생들이 이 프린트에 대한 아이디어, 프린트 문항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면은 신유형과 고난도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 추가 문항을 통해서 개념학습 과정에서도 이제 맛보기로 좀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내신 기출과 모의고사 문제, 또 학교 프린트 변형 문항 등을 통해서 how가 아니라 why, 왜 어떻게 이렇게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이게 변형되면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배우는 형태로 자료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술형 에서 좀 감점될 만한 요소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직접 서술형 문항을 한번 작성해 보면서 감점될 만한 요소들을 좀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제 고난도 문항까지 준비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실전 연습이겠죠. 자, 보시는 것은 이제 제가 이번 시험 대비를 위해서 만든 모의고사인데 실제로 방상고 기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시험지를 객관식 20문항과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 3문항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OMR도 이용해가지고 OMR과 이 서술형 답안지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실제 시간과 실제 출제 스타일에 맞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간 관리 연습을 한번 실전처럼 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또 서술형 답안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술형을 작성하면서 틀릴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도 같이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커리큘럼입니다. 수업은 이제 5월 한 달간은 제가 말씀드렸던 1단계 기본 유형 체화를 진행할 예정이고 6월 한 달간은 2, 3단계 고난도 문항 대비와 함께 그 실전 연습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끝난 이후에 여름방학에는 대수 개념과 함께 공통수학 2 복습을 들어가면서 2학년 수학 준비와 함께 2학기 수학 대비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방상고 기출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문항들 몇 개를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번 학교 프린트에 있었던 문항인데 문항 자체는 비교적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합이 주어져 있고 그 합에 맞춰 가지고 빈칸들을 채우면 되는 간단한 계산 문제였는데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문항이 이번 시험 8번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아마 이 문항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시험지 8번 문항이면 사실 앞부분에 있는 문항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항에서 막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제 심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문항 원본 문항이 되게 간단해가지고 이 문항이 좀 쉽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여기서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항 역시 왼쪽에 있는 것이 학교 프린트 문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실제 출제된 문항인데 거의 숫자만 바꾼 형태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요 두 문항 역시 아까 제가 그 변형 문항 설명하면서 이 문제 꼭 나온다고 했다라고 했던 문항인데 보시면은 원본 문항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음에도 이 여기서는 그 원래 프린트 문항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이제 최고창 개수까지 같이 생각해야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렵다고는 느꼈을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이 문항 자체도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학교 프린트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항들은 이 학교 프린트 문항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건들을 조금 추가하고 어렵게 내면서 학생들이 익숙한 문제지만 이제 뒤통수를 맞는 느낌의 그런 좀 어렵게 느낄 만한 그런 문항들이 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이 약간 좀 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서술형 문항들 보시면은 이 두 문항 모두 센 B 정도의 난이도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좀 뻔하고 좀 쉬운 형태의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앞부분에서 학생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좀 손해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아마 서술형을 풀 정도로 됐으면은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나, 뭐 가나다 이렇게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조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세세하게 갖다 써야 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문항 자체는 어렵지 않았으나 이 문항을 조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게 서술형 답안으로 작성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형태의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서술형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조금 낮아졌으나 챙겨야 될 조건이 많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조금 오류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형태의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이번 방상고 2025학년도 중간고사 내신 기출 분석과 함께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수업 소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